안녕하세요, 이슬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인간관계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부러우시죠? 그 사회생활을 한다고 하면 인간관계를 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모두 다 이제 늘 느끼는 부분이니까 누군가와 굉장히 잘 물 흐르듯이 잘 지낸다. 이런 사람들 보면 부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사람의 어떤 인간관계를 가장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소통의 기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기 있는 사람, 그리고 이제 누구하고도 잘 지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나 하면 일단 굉장히 잘 노는 거예요. 그죠? 어떤 자리에서 이제 이렇게 누구랑 만났을 때 막 이렇게 재밌는 얘기도 툭툭 던져서 사람들을 막 이렇게 빵빵 터트리고 뭐 굉장히 흥미로운 게 분위기를 확 띄우고 이제 흥미로운 얘기로 뭐 이런 사람들 이제 좋아하죠. 그리고 뭐 이제 그 어떤 얘기를 했을 어떤 이제 자기가 힘든 일이나 뭐 좋은 일 같은 거 있으면 누구하고 만나서 얘기하고 싶다 그런 느낌을 들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사람하고 잘 지내는 사람인데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어떤 특별한 어떤 뭐 특기 뭐 이런 게 있다기보다는 굉장히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사람들하고 이제 이렇게 잘 만나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이제 소통의 힘인데요. 소통을 잘하는 거는 과연 어떤 걸까? 어떻게 하면 소통을 잘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제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싶어요. 잘 듣고, 잘 칭찬하고, 그리고 나이스하게 거절하는 거. 이거 세 가지만 잘 연결이 되면 굉장히 그 인간관계에서 잘 소통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제 다른 요소들도 얼마든지 많겠지만 오늘은 이제 잘 듣는 경청, 그 다음에 그 칭찬하는 거, 그 다음에 나이스하게 거절하는 거, 이 세 가지를 한번 이제 간단하게 다시 우리가 이제 리마인드 한다는 어떤 그런 느낌으로 같이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사실 경청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칭찬의 정석, 그 다음에 거절하는 법에 대해서는 요즘에 직장 수업 그 영상 안에 따로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세 가지를 한 번에 묶어서 다시 맞아, 그런 게 있었지, 그게 내가 좀 부족했는데 그걸 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아, 맞아, 이런 거는 좀 내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인 것 같아 라는 어떤 그 정도의 어떤 이런 이렇게 캐치하는 어떤 그런 계기로 이 시간을 삼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잘생겨서 인기가 있거나 아니면 막 키가 크고 막 정말 배우처럼 어떤 외모가 준수해서 인기가 있는 거는 사람들이 노력으로 어떻게 따라가거나 이제 그 사람을 넘어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거니까. 태어난 대로 사는 거니까. 그런데 소통의 기술이라는 거는 본인이 노력하기에 따라서 대단히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희망적이죠. 내가 지금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자꾸 훈련하면, 그리고 이렇게 내 마음속에 자꾸 깨우치면 점점 더 소통을 잘하는 사람으로 갈 수 있다는 거, 여기에 이제 희망을 갖고 첫 번째 얘기부터 할게요. 첫 번째는 이제 듣기 능력. 이제 잘 듣는 거. 잘 듣는 거에 대해서 정말 잘 듣는 분들이 관심이 많지, 아예 그 경청에 대해서 관심 없는 분들은 그런 경청에 대한 이야기조차 듣지 않아요.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그래, 지금부터 정말 잘 듣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은 안 그래도 원래 잘 듣는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얘기를 해보자고 하면 남의 말을 이제 잘 듣고 내가 이제 경청을 잘한다는 뜻은 이렇게 주의 깊게 듣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해한다는 건 이제 핵심을, 그 사람이 얘기하는 핵심을 안다는 거잖아요. 그럼 핵심을 알았으면 증거가 어떻게 나오나 하면 좋은 질문을 내가 던지는 거예요. 잘 알아들었는데 좋은 질문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 알아듣고 좋은 질문을 던지는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사람은 그냥 이렇게 우리가 영어 듣듯이 이렇게 막 그냥 그 사람 낱말을 하나를 듣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잘 듣는다는 그 사람의 표정, 그 사람의 리액션, 뭐 이런 것까지 다 그 사람 분위기까지 전부 다 함께 보고 들어서 이 사람 지금 무슨 의미로 지금 이런 의도, 무슨 의미로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라는 거, 그런 거를 이제 알아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근데 그 제대로 듣는다는 것 자체가 벌써 기술이에요. 어떻게 나는 그 기술이 없나? 이렇게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내가 정확히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자, 회사를 예로 들게요. 상대방이 이제 상대방이 한 얘기를 잘 듣고 나서, 아, 이런 뜻이지요? 라고 이제 딱 물어갖고, 내가 지금 정확히 확인한 거 맞아요? 라는 걸 이제 확인시키는 부분이 경청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그냥 왜, 이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분명히 막 열심히 얘기를 했는데, 저 사람이, 아, 네. 이렇게 하고는 분명히 있었어요. 아, 네. 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정말 제대로 알아듣는 거 맞아? 이렇게 걱정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 분명히 제대로 안 들었다는 얘기거든요. 제대로 내가 잘 들었냐를 확인하는 거는 회사에서 반드시 적용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직장에서 팀장이 이제 그 이사님한테 들어가서 아침에 신나게 깨지고 나왔어요. 이제 그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오픈하는 매장이 있는데 그 매장에 관련돼서 이제 보고하다 깨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막 김대리를 부르는 거예요. 김대리 빨리 일로 와. 그래서 막 퉁퉁 부어가지고 이제 깨졌으니까. 그래서 내일 아침 매장 오픈 행사 하는데 아침에 직원들 세러머니는 그냥 생략해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팀장이. 그러면 지금 그 분위기를 보면 깨졌다. 이제 높은 사람한테 깨졌다. 그래서 기분이 안 좋다. 그런데 그 직원 세러머니를 늘 이제 매장을 오픈하면 직원 세러머니랑 같이 사진 찍고 뭐 파이팅하고 뭐 이런 어떤 세러머니를 했었는데 그런 거를 지금 하지 말라고 생략하라고 하는구나 라고 하면 네 알겠습니다 라고 가면 그 사람이 얘기를 정확히 지금 알아들은 게 아니거든요. 화가 났으니까 이제 투명스를 그렇게 딱 한마디를 던졌으면 본인은 이제 내가 세러머니 그럼 하지 말라는 거야? 이걸 정확히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죠. 아 팀장님 그 세러머니 그럼 그날 아침에 하지 말라는 말씀이시죠? 물어보고. 근데 직원들을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그 폐점 이후에 폐점 이후에 시간을 바꿔서 하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그 다음날에 하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아예 캔슬을 하라는 말씀이신가요?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냥 내가 그날 아침에 하지 않고 그냥 저녁에 하면 좋겠다 라고 나 혼자 생각해서 잘못 알아듣고 저녁 때 했다가 그거 캔슬하라고 했는데 왜 했어? 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분명히 팀장이 이제 투명스럽게 얘기를 했지만 정확한 이 사람의 의도를 내가 확인을 하는 거는 나의 의무라는 거죠. 이게 이 사람이 지금 기분이 나쁘든 좋든 간에. 그래서 그 저녁 때 하는 거 괜찮아 라든지 그 다음날 아침에 해 같은 시간에 그냥 오픈하는 날만 하지 말라는 거야 라든지 아니면 그 세레모니 자체를 아예 없애 라든지 정확하게 내가 알아들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게 유능한 직원 그다음에 유능한 사회생활의 기본입니다. 내가 정확하게 알아들었는지 물어보는 거. 그래서 이렇다는 말씀이시죠? 이런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이제 회사에서 이제 그 거래처 끝나고 저녁 식사할 때 좀 김대리 알아봐 라고 얘기를 했으면 자 그러면 금액은 예산을 1인당 얼마로 할까요? 그 다음에 이 주변에서 그냥 걸어서 움직이는 데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정확하게 다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만 들어서는 그 사람의 의도, 정확하게 나한테 뭘 원하는 건지 내가 모르겠다 했을 때는 다시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내가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작업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일단 만약에 팀장이 나와서 아니 도대체 왜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이사님은 갑자기 그 세레모니를 취소하라고 화를 내는 거야? 라고 이제 막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의 감정을 내가 반영해 주는 거, 다른 언어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잘 듣는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막 깨져서 이 사람이 굉장히 지금 당황스럽겠구나. 그러면은 그 팀장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팀장님 너무 당황하셨겠어요. 이렇게. 그 사람의 심정을 다시 반영해서 얘기해 주는 거. 그러면 진짜로 내가 당신 말을 지금 정확히 잘 듣고 있습니다. 라는 거를 그 사람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어떤 거겠어요? 요약해 주는 거죠. 요약. 상대의 말을 핵심, 주제를 그러니까 팀장은 그냥 이렇게 막 지금 막 신경이 곤두서고 기분이 안 좋으니까 그냥 탁 던진 말이라도 그 얘기의 핵심이 뭔지 내가 파악해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요약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길게 많이 얘기를 했다고 치자고요. 이제 나와서 장황하게. 그 아침에 오픈 행사 그거 하지 말고 직원들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냥 직원들끼리 딴짓하지 말고 일단 고객한테 집중하는 게 그거 다시 점검하고 막 해서 막 장황하게 막 팀장님 기분 안 좋아서 막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김대리가 일단 메모하고 있다가 그걸 요약을 하는 거죠. 자, 아침에 직원 행사 전면적으로 취소했습니다. 취소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세리머니가 8시 반부터를 하면 그 8시 반부터 스탠바이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뭐 청소 점검하고 이런 부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의도 자체는 지금 고객한테 집중해라. 직원들끼리 무슨 이렇게 정말 우리 이렇게 잘 오픈해서 너무 좋아 라는 파티 생략해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자, 생략하는 그 행사를 하는 그 시간에 더 고객들을 위한 어떤 행동, 액션 플랜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거를 갖다가 요약해서 다시 팀장한테 피드백을 하는 게 잘 들었다는 얘기죠. 그 당신의 지시사항을 제가 정확하게 지금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팀장이 그렇지 그렇게 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으로는 분명히 그 얘기를 듣긴 들었는데 이 사람이 너무 감정적으로 지금 흥분 상태라서 그런지 뭐 제대로 이 사람 맥락으로 봐서는 어떤 건지를 내가 전혀 잘 모르겠어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당연히 반문을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어디 이제 그 거래처 이제 미팅 끝나고 저녁 식사를 만약에 A라는 식당으로 A라는 식당 알아봐. 거기 가서 밥 먹게 라고 했으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도 자, 내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 A라는 식당이 되게 맛집이라서 미리 예약하지 않으면 자리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아예 예약도 하란 말씀이십니까? 몇 명? 뭐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냥 알아봐. 그러면 네, 알아봤습니다. 그럼 뭘 알아볼 건데? 자리는 지금은 있다고 합니다. 그럼 그때 가서 막 다시 예약할까요? 금방 자리 없어질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하면 벌써 얘기가 이중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대로 경청하고 제대로 반문한다는 거는 일을 잘하는 직원의 가장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문하기까지 이게 이제 모든 상황, 꼭 직장이 아니더라도 모든 어떤 집에서의 상황도 그렇고 이제 거래처를 만나서도 그렇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경청이라는 거는 이 4단계를 거쳐야 된다는 거죠. 자, 정확히 이해했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 말 중에 그 감정적인 부분을 다른 말로 표현해서 반영해주고 그 다음에 요약하고 그 사람이 한 말을 이런 얘기죠. 지금 핵심 이거죠. 정확하게 요약하고 내가 잘 이해를 못하겠다고 했을 때 반문하는 거. 이게 경청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자, 두 번째 칭찬 능력이에요. 칭찬 능력. 소통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두 번째 칭찬. 첫 번째 즉시 칭찬하는 거예요. 보자마자. 그러니까 어떤 그런 칭찬할 만한 일이 생기면은 즉시 칭찬해 주는 게 효과가 제일 좋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예전에 이제 이렇게 상사가 이제 지나가면서 저쪽에 보고서 저 화분은 저쪽에 놓는 게 너무 그 입구를 막고 손님들 들어올 때 좀 부담스럽지 않겠어? 라고 하고 탁 지나갔어요. 이제 부장이. 그러면 이렇게 지나가서 저쪽에 가서 이제 누군가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그 화분이 벌써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김대리가 이제 그걸 치웠다고 그러네. 아이고, 내가 말한 지 5분밖에 안 되는데 벌써 치웠구나. 그렇게 즉시 이제 금방 할 수 있는 일은 메모도 필요 없이 그렇게 즉시 이행하는 그런 습관은 그 업무의 효율성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야. 그거 아주 잘했어. 이제 그렇게 즉시 할 수 있는 일은 즉시 하는 거. 김대리 그런 태도는 아주 좋은 것 같아. 라고 즉시 칭찬해 주는 거예요. 즉시. 그 사람도 즉시 업무 이행을 했으면 나도 즉시 칭찬한다. 자, 즉시 칭찬. 그 다음에 두 번째. 굉장히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칭찬하는 거예요. 사람이 참 성실해. 그거 칭찬이 아니잖아요. 그냥 성실해. 너무 애매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 참 좋아. 사람이 참 좋아? 어떻게 좋다는 얘기지? 이거는 이제 별로 애매한 거는 칭찬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여름이든 겨울이든, 겨울에 일찍 출근해서 이렇게 따뜻하게 직원들 따뜻하라고 미리 이렇게 난방 틀어놓고 그렇게 미리 나와서 한다며 정말 참 배려심이 있다, 김대리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칭찬해주고. 그 다음에 여름 같은 데도 환기시키느라고 아침에 제일 먼저 나와서 창문 다 열어놓는 사람이 김대리라며 어쩜 그렇게 배려심이 있어. 참 잘하는 것 같아. 고마워. 나도 고마워. 이렇게. 구체적으로 칭찬.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소한 일도 이제 칭찬하는 거예요. 세 번째 사소한 일도. 예를 들어서 탕비실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이제 탕비실이 굉장히 깨끗해져 있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사소한 일이긴 하지만 김대리가 탕비실만 들어갔다 나오면 탕비실이 막 갑자기 확 정리가 되는 느낌이야. 이렇게. 아무리 사소한 일도 칭찬해 주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 결과보다는 이제 과정을 칭찬해 주는 거죠. 결과도 중요해요. 근데 매출을 달성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누가 이제 개인별로 이제 세일즈, 영업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자, 개인별로
그 이제 매출이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매출을 120% 달성을 했어요. 그러면 당신 이번 매출 120% 달성한 거 너무 잘했어. 좋았어. 잘했어. 축하해. 이게 아니라 그렇게 매일 고객들한테 이제 TM하고 뭐 전화로 뭐 전화하고 그렇게 거래처 꼬박꼬박 진짜 그 하루도 빠짐없이 그렇게 거래처 그에 가서 얼굴 도장 찍고 그렇게 만나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그렇게 뛰더니 결국에 이렇게 매출을 했네. 이렇게 그 사람의 과정 이렇게 한 그런 당신의 성실함이 결국 좋은 결과를 가지고 왔다. 과정을 칭찬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난 혹시 결과만 놓고 100점 받았잖아 잘했어. 뭐 A 받았잖아 잘했어. 뭐 매출 100% 했잖아 잘했어. 이게 아니라 그 과정을 내가 보고 있었다. 내가 그걸 안다. 그거는 굉장히 훌륭한 일이다. 이런 식으로 어떤 과정을 칭찬해주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5번째는요. 칭찬에서 역효과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그 당연한 걸 칭찬했을 때 그래요. 나 이제 칭찬 잘 못하는 사람이니까 칭찬에 서툴러. 근데 어쨌든 칭찬을 해볼 거야. 근데 너무 당연한 걸 칭찬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의실에 김대리 이렇게 복사본을 미리 다 나눠주니까 좋다. 뭐 이런 거 너무 당연한 거. 그렇게 해야만 하는 거. 이렇게 매뉴얼에 있는 거 이런 거. 그러니까 뭐 매뉴얼 이거에 맞춰서 이제 이게 뭐 10분 전에는 이렇게 세팅이 끝나야 된다 이런 매뉴얼이 있다고 치자고요. 그 매뉴얼대로 10분 전에 딱 세팅해 놓은 걸 갖고 막 칭찬하는 경우 너무 당연한데 그런 건 오히려 역효과인 거죠. 그래서 그 무분별한 칭찬 이런 거는 너무 티가 나니까 뭐 칭찬할 게 나한테 그렇게 없나 보다 이렇게 좀 막 힘들어할 수도 있잖아요 상대가. 그러니까 핵심적인 포인트를 딱 집어서 칭찬해 주는 거. 이 칭찬을 해줘야 이 친구가 동기부여가 되겠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칭찬해 주는 거. 아이들한테도 마찬가지고 배우자한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친구들한테도 마찬가지고 뭐 부하 직원들 뭐 후배 직원들은 뭐 더할 나위 없이 그렇게 해서 핵심을 찝어서 이런 식으로 칭찬해 주는 거 중요합니다. 5가지 말씀드렸고요. 이번에는 이제 거절하는 능력인 거죠. 그 거절하는 법, 제대로 거절하는 법은 영상 참조해 주시고요. 지금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거절할 때 제일 명심하셔야 될 거는 거절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걸 내 스스로 인정해야 돼요. 근데 거절에 대해서 왜 좀 부담스럽잖아요. 내가 거절해야 왜 못해드리겠는데요? 뭐 이런 거. 이건 제가 어렵습니다라고 하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나 스스로 부정적인 심정을 갖는다고요. 그렇게 되면 벌써 나의 태도, 나의 에너지가 굉장히 이렇게 위축되거나 어떤 이제 부담스럽고 부정적이 되니까 결국 그 사람한테도 좋게 전달되지 않아요. 그래서 거절이란 게 나쁜 게 아니다. 거절이란 건 당연히 거절할 수 있을 때 거절을 해야만 하는 것에는 거절해야 된다. 내가 먼저 좀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분명한 문장으로 막 이렇게 어설프게 이제 애매하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분명한 문장으로 얘기해주고 그리고 이제 아주 친근하고 예의 바른 태도가 막 이렇게 좀 불손하게 거절하거나 기분 나쁜 얼굴로 거절하거나 그러면 그게 아무리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이라도 상대방은 굉장히 기분 나쁜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잘 거절하는 방법, 친근하고 예의 바른 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매일 그냥 낮에는 헐렁헐렁 일하다가 딱 6시부터 이제 일하겠다고 야근각 딱 세우는 선배가 하루 종일 빡빡하게 일하고 이제 빨리 퇴근하려는 나에게 굉장히 못마땅하게 보다가 이제 나한테 이거 내가 지금 이렇게 막 야근도 해야 되고 이렇게 바쁘니까 이것 좀 정리 좀 해줘. 라고 이제 그 선배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처음에 이제 한두 번 해주겠죠, 후배가. 그런데 그런 걸 또 거절을 못해서 굉장히 상처가 되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굉장히 이제 예의 바르고 친근하게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저기 선배님, 아니면 과장님, 제가 이제 원래 업무 시간에 저한테 주어진 일을 굉장히 빨리 하고 제가 퇴근을 해서 이제 저녁 때는 시간을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시간에 계획이 있는데 이렇게 일을 저한테 주시면 제가 굉장히 좀 곤란하고 난감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일의 능률도 안 오르고 물론 도와드려야 되지만 미리 저한테 어떤 부분을 이제 업무 시간 좀 중간에 아니면 오전 중에 이렇게 말씀해서 요청하시면 제가 어떻게든지 6시까지 다 끝내고 저의 뭐 자기개발 아니면 이런 걸 위해서 이제 저녁 시간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이제
그 일주일에 이런 범위에서는 제가 업무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얼마든지 도와드릴 테니까 그렇게 저에게 좀 미리 말씀해 주십시오. 정중하게. 그렇게 하는 게 내가 그 일을 매일매일 그걸 꼭 해주면서 그렇게 힘들어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정중하고 솔직하게 거절하는 그런 부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납득할 만한 이제 이유를 얘기해주고 적절한 대안, 그다음에 절충안 이런 것들을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납득할 만한 이유, 내가 저녁 시간을 이런 식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다. 이걸 갖다 가지 않으면 이렇게 틀어지게 된다. 납득할 만한 이유 얘기해줬고 그 다음에 적절한 대안, 업무 시간 중에 오전 중에 말씀해 주시면 내가 이제 그 업무 시간 동안 열심히 해서 이제 도와드릴 수 있는 그 분량은 내가 서포트를 하겠다. 이게 대안이고 절충안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나는 저 사람한테 굉장히 분명하고 정중하게 거절하고 있나? 분명한 언어로 거절하고 있나? 나의 태도는 정중한가? 그리고 나는 대안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나? 이 부분을 체크하시면 거절을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부적인 영상에서 다시 찾아서 복습하시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유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의 기술,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하는 소통의 기술에 대해서 3가지 알아봤습니다. 모두 다 소통을 잘 하셔서 좋은 인간관계로 정말 성공하는 그런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유세미의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